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같이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금 꼬라지가 너무 도둑 같긴 한데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라서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얘기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출을 못 받게 생겼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크게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 저 같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로 또 찍어봅니다. 일단 서론을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집 계약 만료가 12월 초예요. 그래서 이 집을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를 결정을 했었어야 해요. 저는 당연히 별님이랑 집을 합칠 생각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고 처음에는 별님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이제 저희 계획에 있어서 별님이 세대주가 됐어야 했기 때문에 대출은 제가 아니고 별님이 받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별님은 11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인데 돈을 못 받게 생길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준비하느라 대출 생각은 못했었고, 이번 이사할 집은 제가 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했죠. 이 결정을 하고 이제 대출 먼저 알아봤는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카카오 청년 전세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한 대출 상품을 알아봐 주셨고, 그 당시 제가 무직자여서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 대출을 알아봐 주셨어요. 금리가 저렴하고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 그 대출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었고, 여기서도 보증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허그, HF, SGI 이 세 곳 중에서 허그만 대출 실행자의 소득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 대출이어서 허그를 보증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대신 이 허그로 받으려면 집에 대한 조건은 좀 까다로운 편이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집만 잘 구한다면 문제없이 대출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버팀목으로 대출받을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집을 알아봤고 집도 정했어요. 자, 집을 정했으니까 이제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지 심사를 하러 가야죠. 집 서류와 제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을 계획했는데 저희가 이사갈 동네에 좀 큰 은행이 4군데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주거래 은행에 갔는데 저희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미 버팀목 기금 지원이 끝났다. 기금 지원은 이미 끝났고 은행 지원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볼 수가 있는데 이 은행에서 지원하는 거는 소득을 본다. 대출자의 소득을 보는데 고객님께서는 지금 소득이 없으셔서 좀 어렵다.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 주거래 은행에서 거절을 당하니까 일단 너무 멘붕이었고 여기서 이제 1차 충격이 왔죠. 대출이 안 되네?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일단 1차적으로 반성을 했고 그래도 4군데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아직 3군데가 남았어요. 두 번째 은행을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은행은 제가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도 되려나? 주거래 은행에서 거절을 당했는데 되려나?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너무 친절하게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허그로 할 거면 무직자도 가능하다. 허그는 집
집만 보기 때문에 집이랑 임대인만 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문제가 없으면 대출 실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눅이 너무 든 상태였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잘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예 그 버팀목 대출 담당 창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에서 거절을 당해서 난 내 힘으로 집도 못 가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가. 저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거기서 가능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살았다. 잘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나오고요. 세 번째 은행을 갔어요. 세 번째 은행도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거기서도 반응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기금 지원이 끝난 건 아니고 신청은 해볼 수 있다. 무직자로도 신청은 해볼 수는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소득을 안 볼 수는 없다. 은행에서도 고객님이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은 해볼 수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예, 어렵구나. 아무리 무직자도 대출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구나 잘. 이 세 번째 은행에서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행은 직접 가지는 않고 전화로 물어봤는데 일단 가능하다고는 해주셨어요. 무직자도 버팀목 대출 받을 수 있다. 청년 버팀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은행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금 지원이 끝날 리는 없다. 기금 지원이 떨어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좀 힘들고 그래서 좀 돌려서 거절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할 수는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게 이 은행은 최근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최근 3개월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 대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네 번째 은행 통장을 갖고 있고 거래도 했던 게 있는데 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거래하고 그 후부터는 또 안 해서 최근 거래 내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직자 가능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확실하게 얘기해준 두 번째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두 번째 은행에 가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집 계약서랑 제 서류들을 가지고 갔더니 해볼 수 있겠다. 이거 신청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금이 든든 거기서 사전 자산 심사를 받고 적격이 떠야 이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기금이 든든해서 사전 자산 심사를 받고 적격까지 떴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었는데 이제 은행 가서 대출 접수하고 실행만 기다리면 됐었는데 제가 간과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은행에 대출 접수를 하러 갔을 때 이제 문제 없이 신청일까지 기다리면 돼요 하시면서 대신 꼭 지역가입자로 있으셔야 해요 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에 직장가입자로 변경될 예정이었거든요. 무직자 대출 안 돼요. 이건 내가 반성할 일이 맞는데 이 간과했던 일은 좋게 해보려는 의도였는데 이게 제 발목을 잡게 됐네요. 무슨 일이냐면 다시 9월 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대출을 받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이사를 결정하고 이사할 때 금전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자 그때 다니던 카페들을 그만뒀거든요. 9월 초에 12월 초에 이사니까 9, 10, 11 이렇게 세 달을 좀 빡세게 일해서 돈을 벌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서 그만뒀었거든요. 카페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때 두 군데서 일을 했는데 원래는 한 곳만 다녔었어요. 한 곳이 더 생겨났죠. 이 한 곳은 요 카페에 가족이 또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새로 오픈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일하던 저는 여기 카페를 도와주러 갔던 거였거든요. 같이 일할 생각은 없었고 같이 일하면 시간이 쪼개지니까 주휴도 못 받고 그렇게 되면서 시간도 좀 작아지고 주휴도 없어지고 월급도 적어지고 이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냥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다들 보면 한 군데만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 군데의 금액이 정말 작았거든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그때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카페를 그만두고 쿠팡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집 계약 만료는 12월 초인데 이삿 날은 11월 말로 이제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출 실행이 되는 11월 말까지 지역가입자를 유지를 해라. 지금 이 상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라고 하셨거든요. 회원분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월에 직장가입자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쿠팡에서 9월에 7일을 일했고 10월에 8일 이상을 일했어요. 쿠팡뿐만 아니라 어떤 일용 근로도 8일 이상 일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은행 회원분께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가입자로 되면 대출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다. 망했습니다. 쿠팡에도 연락을 드려봤는데 거기서도 일괄 처리를 하는 거여서 따로 빼줄 수가 없고 제가 10월에 8일이 넘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게 11월 15일에 전체적으로 매월 15일마다 일괄 신청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11월 15일에 10월달 직장가입자로 될 예정이에요. 서류를 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신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역가입자로만 나오거든요. 될 줄 알았어. 이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스토리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카카오 청년 전세 대출을 목적물 변경하면서 연장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하긴 한데 이 카카오 대출 연장 신청은 만기일 30일 전부터 뜬다고 하거든요. 아직 이 신청 기간이 좀 남아서 굉장히 마음이 쫄리는 중이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저 같은 분들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리고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는 의미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의미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 방법이 된다면 다시 대환 대출로 버팀목을 가려고 하거든요. 이 카카오 대출로 연장을 하고 신청을 먼저 해놓고 3개월 안에 대환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던 한 달입니다. 카카오 대출도 어떻게 됐는지 연장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욜로의 말로다 이게. 별님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 바뀔 겁니다. 바뀔 겁니다. 그 모습을 앞으로의 영상에서 담을 거고요. 정말 다짐합니다. 바뀔 겁니다. 계획 없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피해 여행을 올렸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친구야, 짱구 말고 친구야, 같이 잘 살자. 계획적으로 살아보자. 다음 영상에서 또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땐 좋은 소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글라스 벗고 마스크 벗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